보시다시피 하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없애드릴까요? 바로 수험생들의 엄숙한 학습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는 재수교육과 학생들의 조언에 따르는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는 것과 상당히 많은데 그다음에 바로 화장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화장실에 거리를 마감하기 없도록 강력한 학생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계속한 학습 경험을 위한 독서실, 또 인터넷 강의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인간실까지 마련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성향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지도한 결과 인터넷 사진의 학생도 서울대에 합격시키고 수도권이나 지방대 단단한 중학의 학생도 연세대학교까지 합격시키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 바로 이 목동 교육원입니다. 우리는 각 과목의 교육 계획을 알차게 정립하는 수업을 불러 일기 포스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본인의 약점뿐만이 아니라 학습 습관이나 생활 개선 그리고 전략을 대시하는 컨설팅까지 제공해서 여러분들을 학교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일에 시작하는 목표를 기록하는 대수정기호 선행과 지금바로 선정해서 목표 대학 유 이상의 합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은 좀 추위가 약간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목동 종로학원 재수종합반 또 고등부 총괄 원장을 맡고 있는 심행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재수라고 하는 것들은 참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많은 우리가 경비와 또 우리가 고생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여러 해 동안 우리 재수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꼭 책임을 져야겠다는 이런 책임감으로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1년 고생해서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추려내겠나 하는 것들을 꼭 좀 전달하고 싶고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또 어떤 과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학원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수행들을 제가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했을 때 효과적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았기 때문에 타 학원에서 그냥 많은 수치에 대한 이런 것도 일부 있지만 사실 그런 현장감 있는 얘기들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리 전략팀장, 의대반 담임생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학원에 의대반만 쭉 전문적으로 단임을 해오셨고 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팀장이 나와서 전반적 얘기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불수능 중에 국어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어의 신이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목동 동로에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 국어를 잘하냐 그러면 SBS 생활의 달인에서 촬영까지 나왔던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학원이 서울에만 10개 정도 학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모든 국어 쌤들을 대표해가지고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이나 이런 시험을 보게 되면 등급컷을 정하는데 그 등급컷을 정하는 가장 팀장을 맡고 있는 분이 여기
학원에 계세요. 그뿐만 아니고 정말 그 강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느 반을 이렇게 맡아도 강의 평가가 100이 나오는, 저도 그 소식적에는 강의도 좀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강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거를 현장에서 일궈낸 걸 보면 정말 그거를 잘 가르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와서 이제 국어에 대한 교수님에 대한 국어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조립생 중에 이제 서울학교를 다니고 있는 제자가 어떻게 재수생활을 했을 때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학원생들이 어떤 이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종합반에 맞는 유형이 있고 독학재수형에 맞는 유형이 있고 혼자 우리가 독학을 해서 독학재수하고 독학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어떤 유형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것. 네, 목동종로학원에서 지금 이제 8년째 수학 강사를 진행하면서 의대반 담임을 8년째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많은 고민이 되시는 이런 재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전략계획 팀장을 맡고 있고요.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크게 사실 쪽에 좀 가까운 얘기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들 설명회를 가면 누가 얼마를 공부를 했는데 얼만큼 올라서 잘 됐고 누구는 성공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물론 그런 얘기들은 한두 명의 케이스일 겁니다. 한두 명의 케이스고 뭐 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하더라도 과연 나에게는 또는 저희가 한 명이 잘 됐다고 해서 모두가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또는 어떤 학생들 누군가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과연 고등학생이 시험을 치는 것과 앞으로는 재수, 삼수를 했을 때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재종반과 독재, 독학재수, 도서관 공부 등등의 차이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내용은 오늘 설명의 자료를 가지셨지만 이 책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거고 어떻게 이제 어떻게 내가 고민을 할 건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가장 이유는 내년에 시험을 잘 치고 싶다면 또는 재수를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올해 도대체 왜 시험을 못 봤냐라는 이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시험이 어려워서 국어가 불수능이라서 당황해서 시험을 못 받는 건지 원래 시험을 못 보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실망을 하십니다. 우리 애는 왜 시험을 못 쳤을까? 시험을 못 치는 거는 왜 그럴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보통 어떤 학교들을 여러 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점수대 전체를 분포를 합니다. 일단 고3 학생들한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고3 학생들에게는 경쟁의 그룹이 달라집니다. 고3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제 고3이 되면서 재수를 이제 수능을 보겠다고 공부를 하지만 참 많이 바쁩니다.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성적이 좀 좋은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도 좀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기말고사도 이런 것도 준비를 하면서 지냈을 때 실제 고등학생의 성적 추이가 어떤지를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학교를 지정했을 때 문과 먼저 보겠습니다. 국수탄 100분이 260점대 이상을 전원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수탄 100분이 260점대 이상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적대냐면 270이니까 평균적으로 1, 2등급도 있고 그래도 못해도 2등급은 나오고 3등급보다는 2등급이 더 많은 학생들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3월에 처음을 치는 시험에 비해서 이 수능까지 갔을 때 성적이 올라간 학생들이 9.8% 약 쉽게 얘기해드리면 10명 중에 1명입니다. 이 10명 중에 1명은 학생은 3월달에 공부를 한 것보다 수능을 더 잘 보게 되는 거고 나머지 10명 중에 9명 학생은 성적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분위를 독학으로 나눠봤더니 250점대 학생들은 하락률 100%, 전원 다 성적이 떨어졌고요.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적 추이들이 움직입니다. 오히려 밑에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밑에 학생들은 이제 보통 내신을 준비를 잘 안 하고 학종도 안 하다 보니까 수능을 좀 하면서 160점대 학생들을 보면 160점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국영수 다 합숙한다. 5등급인 친구들입니다. 5등급인 친구들은 성적 올라가는 친구 반, 떨어지는 친구들 반이 된 겁니다. 이과 자료도 보겠습니다. 이과 자료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적이 유지되는 친구들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10%. 오히려 3등급 학생들은 조금 더 낮죠. 240.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100분이 80. 3등급에 딱 걸려있는 친구들은 30% 정도의 학생들은 올랐고, 이제 나머지 이제 70% 학생들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가장 먼저 힘든 게 뭐냐면, 고3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이제 경쟁자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3월 시험에서는 정확히 말해서는 전국에서 많이 전체 수능 인원의 20에서 30%에 달하는 학생들이 3월 교육청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실제로 시험을 보시는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고 저희 집에도 저 수험생이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가장 수능이 도입된 2005년에 수능이 변화된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그 시험이 어려워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문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중앙대학교 인문계열의 합격 점수입니다. 대략 한 390점 정도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탐구가 126점, 그러니까 표점이 63점을 2개 맞은 겁니다. 법정 같은 경우에는 3등급도 63점이고요. 사문 같은 경우는 1등급도 표점이 63점입니다. 한 그 정도를 고정시켜 놓고, 만약에 이 친구가 맨 위에 보이십니까? 국어를 만점을 맞았다면 수학은 4등급 맞고도 합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면 저 밑에는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국어는 2등급을 받았으면, 2등급 저 끝에 받았으면 수학은 3등급입니다. 국어는 3등급을 받았으면 수학은 만점을 맞더라도 139점을 맞더라도 중대 인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보면 이 수학 나의 표점 최고가 139점인데요. 수학 가 같은 경우는 13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의 경우는 이 현상이 더 심하다는 거죠. 한 번만 더 보면 이게 한 원점수 90점 정도 됩니다. 사실은 올해 국어를 3등급 받고 4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서도 그 전에 시험에서는 원점수 90점 정도를 받아본 적이 많거든요. 원점수 90점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원점수 90점을 받았다면 수학은 3등급을 맞고서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과목은 국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고요. 최근에 학생들이 점점 국어를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특히 무슨 수학 이런 걸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어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처음 수업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인천이 직할시냐 직활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님도 한번 대답해보세요. 인천이 직할시입니까 직활시입니까? 네, 광역시죠. 제가 질문을 서울은 특별시인데 인천은 무슨 시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생각해보고 광역시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천은 직할시냐 직활시냐 그러면 직활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직할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직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연습을 한다는 거죠. 오지선다 중에서 선택하는 연습. 오지선다 중에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건 긴 것 같으니까 그게 정답.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수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어는 점점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학생들의 학력이, 국어 학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올해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그죠?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이 18%라고 하니까 찍어서 맞출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저것 때문에 망했다고만 생각하면 대책을 세울 수 없지만, 저 문제가 왜 어려운가를 보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건 과학 문제다. 이 유시민이라는 분이 등장했는데, 뭐 이슈마다 등장하는 이분은 물리 문제다. 이분은 전공이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만점자가 있는데요. 수능 만점자가. 그럼 너는 31번 어떻게 맞췄니? 했더니 찍어서 맞췄다는 거죠. 수능 4과목을 다 만점을 받았는데 국어 31번 어떻게 맞추니? 했더니 찍어서 맞췄다는 거죠. 우리 학원에도 국어 만점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풀어서 맞췄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선정적으로 국어 선생님도 못 푼다 이렇게 나오죠. 국어 선생님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국어 선생님도 못 푼다. 이걸 학생들한테 되게 필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리 선생이 이제 이 문제를 해설합니다. 국어 문제가 아니고 물리 문제라는 거죠. 물리 선생이 이제 해설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31번 문제가 수능이 마치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능을 탓해야 되는 거지 그걸 대비를 못한 나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딱 보기도 어려워 보이죠. 모르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여기 학생들도 있죠. 학생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안 풀어봤습니까? 얼마든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문제가 어렵고 이슈가 되니까 못생긴 사람도 이제 TV에 나옵니다. 캡처는 저기 땅에 있는데요. 뭐 약간 앙심 있는 거 같죠. 어쨌든 간에 이 TV에 나와서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는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가 과학적 지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얘기는 하지만 이건 과학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다 이겁니다.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국어 선생도 못 푼다. 그건 물리 문제다. 이거하고 약간 방향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건 사실은요 수업 시간에 늘 했던 얘기입니다. 해봤자 국어 문제라고. 아무리 어려봤자 국어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과학적 지식을 묻습니다. 근데 그 과학적 지식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워서 머릿속에 있는 과학적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과학적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 속에 있습니다.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속에 있습니다. 그 과학적 지식을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어 31문제가 어려웠다. 그건 과학 문제다. 이건 수능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몰고 가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또 나오거든요. 그 전에 올해는 국어 31번 과학이 어려웠다면 그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경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한테 환율의 오버슈팅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럼 그건 뭐 경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 환율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지문을 읽으면 그 지문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뭘 공부를 시켜야 되냐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걸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공부는 안 합니다. 지문을 읽고, 자, 국어에는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있죠. 그러나 저건 수능에서 다 묻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읽기 능력, 독해력이에요. 아까 지문 속에 지문의 내용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독해가 뭐겠습니까? 독해가 읽고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걸 기르면 과학 문제도 풀 수 있고 경제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해력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요, 읽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직할시냐 직활시냐 거기서 선택을 하려고 해요. 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30일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